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 전 세계가 미국에게 돈 빌려주기를 멈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망설이는 수준이 아니라 단호하고 의도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 입찰은 줄줄이 유찰되고 금리는 폭발적으로 치솟으며 달러의 위상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떠받치던 조용하고 안정적인 약속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그 충격과 파급 효과,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로 당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하 벙커를 파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연금펀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왜 세상은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국 정부는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 즉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무부는 단기, 중기, 장기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미국 국채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용증 역할을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량이 막대하며 전 세계 중앙은행과 거대 투자기관들이 외환 보유고를 쌓거나 금융거래의 담보물로 사용합니다. 바로 이 안전성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의 막대한 적자를 기꺼이 메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용이 높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공공부채는 수십조 달러에 달하며 그 액수는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초 기준으로 총 공공부채는 약 37조 8,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인 빚이 모두 미국 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해외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해외 투자자들의 꾸준한 수요 덕분에 미국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등을 돌린다면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치솟게 될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경기장에서 모두가 일어나 미국의 경제에 환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지만 만약 몇몇 구역의 관중들이 동시에 자리에 앉아버린다면 그 침묵은 경기장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미국 달러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바로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무역 결제, 외환 보유, 국제 금융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지위 덕분에 수많은 국제 계약, 대출, 원자재 거래는 안정적인 달러 가치와 거대한 미국 국채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지위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숨쉴 공간을 미국에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특권은 아닙니다. 그 지위는 오로지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단순히 금리가 오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 즉 시스템의 배관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미국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느린 이탈입니다. 투자자들이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매입을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상승하고 시장은 불안정해지지만 정책 당국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중단, 즉 패닉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빠르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거나 시장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국채 입찰은 실패하고 금리는 단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수많은 금융계약과 자금 조달 라인이 단기 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결과는 같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등 대부분의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차입 비용 증가는 경제 전반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시스템의 심장마비입니다. 무위험 자산의 기준점 역할을 하던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을 새로 책정해야 하는 대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게는 대응할 수단이 있습니다.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전 세계의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라인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3월 팬데믹 쇼크 당시 연준은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 시장을 진정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연준이 사실상 최후의 구매자가 되어 시장 붕괴를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연준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더 많은 정부 부채가 쌓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부채의 화폐화로 이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만약 시장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영구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신뢰를 잃는다면 연준의 막강한 화력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국채금리가 몇 %포인트만 올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즉시 따라 오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매달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신규 투자를 미루고 고용을 줄입니다. 미국 정부조차 늘어난 이자 비용을 감당하느라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 성장 둔화와 혹독한 취업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자금줄이 마르면 현실의 삶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국채가 전 세계의 담보물이자 준비자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 부채 시장의 불안정성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전염됩니다. 달러로 빚을 낸 신흥국들은 급증한 이자 비용에 허덕이게 되고 전 세계 은행과 펀드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신용경색으로 국제무역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의 자금 조달 쇼크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야기로 번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냉정한 교훈을 줍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는 예금 동결, 통화가치 폭락, 극심한 경기 위축과 사회 불안이라는 인간적인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유로존 위기 당시 그리스는 여러 차례의 구제금융과 혹독한 긴축 재정, 그리고 수년간의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대출자의 신뢰 상실은 순식간에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시장이 잠시 흔들렸다가 연준과 재무부가 신속하게 공조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치권이 신뢰할 만한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조정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짧은 경기 침체 후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뢰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아 수년간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자 비용이 국가 예산을 잠식하고 달러 자산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공황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계좌에 마련해 두십시오. 현금은 지루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줄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변동금리 부채를 고정금리로 전환하십시오. 예측 가능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위험한 투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 국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량의 기금속이나 다른 국가의 통화, 혹은 우량한 글로벌 기업의 주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자산의 실패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부채를 줄이십시오. 특히 고금리 소비자 대출은 위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증폭시킵니다. 갚을 수 있는 빚은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갈고 닦으십시오. 어떤 불황이 닥치든 회복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금융은 절반은 수학이고 절반은 심리학입니다. 거대한 자금 조달 쇼크는 숫자만큼이나 공포라는 심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정부는 신뢰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시장을 진정시킬 수도 혹은 불을 지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헤드라인을 세상의 종말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신 비상자금 확보, 고정지출 관리와 같은 차분하고 실용적인 점검 목록을 만들어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미국 부채에 대해 결코 완전히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래에 대한 가격표를 다시 매길 수는 있습니다. 이 가격 재조정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용기를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충격을 더욱 악화시킬 단기적인 미봉책을 반복할 것인가. 미국과 세계 시스템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이 재창조의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완만한 쇠퇴의 역사가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두려운 전망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과거 거대한 번영을 이룩했던 바로 그 시스템은 시민과 리더들이 요구한다면 다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최악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밤에 편히 잠들고 경보가 울리면 행동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단계를 밟아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널리 퍼져 더 많은 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있고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